29일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톡지에서 윤광수장입니다. 8월 29일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입니다. 이태원 현황입니다. 오늘은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울산 대병원에 20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지역 요인 50명, 해외 요인 34명입니다. 전체 84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대별 발생 및 지역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병원별 입원 현황입니다. 20명이 입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하십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현황입니다. 수는 전체 206명이 입소했으나 21명이 현재 입소 중에 있고 185명은 퇴소를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울산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82번, 83번, 84번입니다. 먼저 82번입니다. 중구에 거주하고 남편이 있습니다.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83번은 남구에 거주하고 아들 1명이 있습니다. 84번은 울주군에 거주하고 아들 2명이 있습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8월 26일 안산시 확진자 89번에 89번과 접촉했고 안산시 89번의 접촉자로 8월 27일 안산시에서 접촉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8월 20일 안산시 소재 N손 R&D 화장품 제조업체를 방문한 후 안산시 89번과 접촉을 했습니다. 안산시 89번은 이 회사의 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2번은 8월 28일 금요일 중국보건소에서 검출됐고 8월 29일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83번도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84번은 오늘 9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동동선입니다. 82번의 최초 증상은 8월 22일 발열 두통이 있었고 8월 20일 자차로 82번, 83번 자차로 본인과 83번, 84번과 성남에 거주하는 1명과 함께 3명이 안산으로 출발했고 11시 50분에 안산시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에 도착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대납도 했습니다. 15시 30분에 울산으로 출발했고 울주군 소재 식당에 들어서 식사를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8월 21일은 자택에 있었고 8월 22일 토요일은 북구 소재 스크린 골프장에 갔었고 이때도 83번과 동행을 했습니다. 83번과 함께 식당을 들려서 식사를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8월 23일은 중구 소재 사우나에 들렸다가 귀가를 했고 8월 24일은 중구 소재 의원에 들려서 치료를 받았고 약국을 들려서 귀가를 했습니다. 8월 25일은 자택에 있었습니다. 8월 26일은 오후 17시에 중구 소재 의원에 들렸고 8월 27일은 자택에 있었습니다. 8월 28일 안산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검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울산 83번 확진자는 8월 24일 인후통, 콧물 등 최초 증상이 있었고 8월 22일은 82번과 동선이 같습니다. 8월 23일은 자택에 있었습니다. 8월 24일, 25일, 26일은 남구 소재 의원에 들렸다가 약국을 들른 후에 귀가됐고 8월 27일은 자택에 있었습니다. 이분 역시 8월 28일 안산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검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84번 확진자는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8월 26일 수요일 울주군 소재 커피숍, 미당 소재 커피숍에 들은 후 지인의 차로 귀가를 했습니다. 8월 27일은 자택에 있었지만 이동 동선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동선 파악 및 접촉자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자택 방역 소독을 했고 현재 당사자의 기억에 의한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동선의 접촉자를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산 동행자 1명은 성남에 사시는 분으로 울산의 딴 집을 방문했고
안산시에서 검사 결과 이분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접촉자 분류 등 역학조사 중이고 파악된 대로 대변인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추가 사항입니다. 81번의 검사 중인 2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81명 중에 검사 중인 분이 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울산 81번 확진자 관련 정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78번이 8월 17일 월요일 저녁 당구장에서 81번과 돌솥 비빔밥을 같이 먹었다고 저희들이 8월 27일 브리핑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78번이 이의를 제기했고 또 78번 진술을 토대로 다시 CCTV를 세심하게 재확인해 본 결과 81번과 그 일행들이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 78번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81번과 78번은 8월 17일 같이 식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정정합니다. 8월 27일 브리핑 시 81번 확진자와 그 접촉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해서 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브리핑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광화문 소재 광화문의 수도권 교회 등 집회 방문자 검사 현황입니다. 검사 대상 609명 중에 607명이 음성이고 양성은 2명입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568명을 검사했고 이 중 566명이 음성입니다. 7개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비급여 검사 실적을 취하해서 대조를 했습니다. 전체 786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문진포 등의 병원 입원을 위해서 검사한 사람, 회사 등에서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한 사람 등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제외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거나 건강상 아무런 이상도 없이 검사를 받으신 분, 휴대폰 전화 대신 자택 전화번호를 적으신 분 등을 집회 참석자로 분류한 결과 177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구군에서 확인한 391명과 민간의료기관에서 분류한 177명을 합쳐 568명이 검사를 받아서 547명 대비 103.8%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2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자차 등 개인적으로 나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1상 보고입니다. 국외 발생 현황입니다. 184개국 등에 2,430만 명이 확진되었고 전일 대비 27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82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8월 29일 오늘 기준으로 서울 125명, 경기 104명, 인천 20명, 광주 16명, 충남 8명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323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전체 19,400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오늘 5명이 보고가 되어 전체 321명입니다. 우리시 자가 격리 중인 분이 636명이고 격리 해제되신 분은 7,809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KTS 울산역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오늘 현재 전체 801명을 검사했고 803명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끊기지 않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울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12종으로 분류해서 고위험 시설로 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다중이 모이는 모임, 설명회 등의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수차례 당부 말씀드렸고 이 당부 말씀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다중이 모이는 장소인 줄 알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뭐 어때 하시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 최대 고비라고 합니다. 과거 좀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에어컨을 틀어놓고 밀폐된 공간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며칠 만이라도 출입 자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열 등 몸 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선별진료소를 꼭 방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브리핑 내용과 관련된 질의사항 계시는 기자분께서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드려야죠. 예, 국장 수고하십니다. 저 그 안산 업체에 가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세 분이 뭐 수업을 들었는지, 뭐 같이 식사를 했는지 이런 전체적인 안산 업체가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예, 저희들 이제 저희들 어제 새벽에 또 합격이 되었고 한 번 오늘 9시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역학조사관 분들이 각 팀을 나눠 가지고 지금 역학조사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고 상세한 것은 아직까지 이분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마 그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단계가 다단계라고 추정됩니다만 확인된 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 화장품에 대해서 제품 설명을 듣지 않았나 그리고 그 회사를 개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 지금 보면은 중구 소재 사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다른 이용 시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어떤 업체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담당 과장님께서 상세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우나에 대해서 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지금 그 현장에서 지금 카톡으로 지금 방금 받은 게 접촉자하고 조사 대상자, 위중성자 범위가 한 110명 정도 넘을 것 같은 보고를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아마 오후 늦게쯤에 정리되는 대로 대변인들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세세하게 지금 아직은 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우나인지 좀 공개하시기로 합니다. 예, 저희들이 아직 당연히 뭐 방역은 뭐 소독 방역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기 있었느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들이 검사를 하든지 격리를 하든지 하는 조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특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QR 코드를 하고 있는지 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CCTV가 있으면 CCTV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좀 확인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광인배.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발생하신 82, 83, 84 환자들이 모두 다 공동적으로 이 안산에 있는 화장품 제조처에 갔는데요. 혹시 여기 밝혀진 그 자차로 간 4명 외에 더 간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기 보면 자차로 간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3명이 돼 있는데 예. 나머지 1명도 한 조사했습니다. 명은 울산에 이제 자기 따님이 계시는데 그 따님 집에 왔다가 올라갈 때 같이 4명이 올라가서 지금 안산에서 이제 검사를 받고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안산에 아직, 지금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직 울산 안 오셨네요. 안산 안산에 계시는 사람이니까 거죠? 안산 사람이니까 뭐 울산 올 일은 없죠. 올라갈 때는 4명 올라갈 때는 같이 갔고 내려올 때는 안 세 명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그 스케줄을 보면은요, 82번, 83번들의 그 어떤 발열 현상이 22일, 24일 날 났거든요. 그런데 그 보면 내용 보면은 이미 이분들이 27일 날 안산시로부터 통보 받기 전에 보면은 24, 25, 26일에 벌써 의원에 간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발열이 됐고 이분들이 의원에 갔다는 것은 뭔가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는데도 결국은 숨긴 셈이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본인들도 모르고 있었던 거니까 안산에서 확진자의 접촉자로 명단 통보받기 전까지는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화장품 회사라는 곳이 무슨 그 강화문이라든지 우리 그 특정 교회처럼 갔다 오신 분이면 우리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아니, 검사를 받아라는 대상이 아니기 네, 때문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그게 아니고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로직은 뭔지 아시겠죠? 대로 이분들이 조금 내가 이거 서울에 다녀왔으니 수도권에 다녀왔으니까 수도권이 다 위험합니다. 뭐
그 서울, 인천, 경기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도권 방문을 자제하고 혹시 수도권에 갔다 왔으면은 선별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서 좀 누차 하는데 아마 이분들이 그 전에 안산에 통보하기 전에 아마 몸에 증상이 있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어떤 그 선별 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았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요지가 그겁니다. 예. 83번의 경우에 24, 25, 26, 3일 달아서 남구소에 의원을 갔습니다. 예. 그럼 벌써 그 전에 발열이 났고 세 번이나 병원에 의원을 찾아갔다면은 뭔가 이상이 있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선별진료소에 가는 것이 당연한 지금 요즘 상황을 봐서 당연한 것인데 안 갔다는 것은 결국 휴시 숨긴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이제 역학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자기들 숨긴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뭐 어떤 간단한 어떤 감기 증세 이열로 판단했는 것인지 그건 저희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남북소재 의원 세 번은 다 같은 곳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83번의 남북소재 의원 24, 5, 6일 세 개는 다 같은. 그게 같은 의원인지 지금 우리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거 확인되는데도 저희들 그 정확한 이분들이 지금 오늘 새벽에 확진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만난 지가 좀 오랜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술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기억에 의해서 진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후 정도 되면 아마 정확한 동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당근은 확실한데 같은 의원인지 또 다른 의원인지를 저희 확인해가지고 저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사항 계십니까? 네. 네, KBS 이준석입니다. 그 8페이지에 그 오늘 그 자가격리 지역관리 접촉자가 2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페이지 맨 마지막 3번 우리식 발생 현황이 있는데요. 요 자가격리자 그러니까 접촉자 24분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3분과 접촉한 분들이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신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시고요. 그럼 오늘 이 3분 확진자와 접촉한 분들은 아직 집계가 이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울산밀 성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그 당구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78번하고 그럼 81번은 아예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는 건지라 그리고 마스크를 그럼 그때 다 착용을 하고 있었던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접촉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 접촉을 그 안에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검사를 다 했던 분들이고 마스크는 이제 그게 그 밥을 일단은 먹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마스크를 벗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 7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밥은 안 먹었다 하더라도 그 공간에 있었고 하니까 이제 접촉자 내지는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범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분들은 검사를 다 받고 결국은 확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구 친 날짜가 저기 보니까 17일에서 19일까지 되는데 그럼 정확히 언제 당구를 쳤다고? 17일, 17, 18, 19 계속 갔으니까요. 당구장에. 예, 네네. JCNA 이현동 기자입니다. 지금 중구 소재 사우나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이 사우나가 규모가 꽤 있는 사우나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일요일에 지금 이 확진자가 다녀갔다면 그 지금까지 한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 지금 파악되는 사람이 이제 범위를 한 11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수가 제가 생각에 너무 작지 않은가, 좀 더 광범위하게 이걸 지금 빨리 파악을 해서 접촉자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며칠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분이 있었던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이 있었는 사람을 다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날 왔다 간 사람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하루만 다녀간 걸로 지금 일정이 나와 있지만 네. 사우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매일 이제 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사우나를 이용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이날 이 접촉자랑 같이 있었던 분들이 그 다음 날도 계속 이용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겠죠. 그죠? 지금 한 110명 이상 정도 된다 하니 그럼 그 중에서 또 검사를 해서 그 중에서 또 확진이 나온다면 그분 접촉자로서 또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럼 접촉자를 관리를 지금 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현재 지금 기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접촉했던 접촉자의 접촉자가 계속 다니니까 문제다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스템상 그건 관리가 되지가 않고 있고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해야 되고 격리를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우나에서 접촉하신 분들 검사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아직 검사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막 찾고 있는 중이니까 찾아진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면 빨리 오면은 선별진료소로 빨리 온다든지 아니면 그 뭐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 접촉자분들이 증상이 없는 분들도 일단 선별진료소로 와서 검사 받도록 예. 권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증상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예, 접촉자 내지는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잡히면 증상 유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안내 문자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혹시? 재난 문자가 지금 지금 발생에 대해서는 내가 두 개를 받았는데 예, 지금 정확한 사우나 소재 명도 지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언제 어디를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그거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직 우리가 재난 문자로 발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분류한다는 게 그냥 어떻게 저희들 CCTV라든지 이런 거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82번이 갔던 그 시간대에 그 공간에 그 시간대에 사람을 먼저 특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특정하려면 지금 저희들 CCTV라든지 그때 있었던 걸 이제 다 확인을 한 후에 그래서 이제 저희 접촉자는 몇 명, 조사 대상자는 몇 명, 이게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접촉자나 조사 대상자분한테 그때 문자를 날려가지고 당신은 이때 우리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있었으니까 지금 보건소에 와가지고 검사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문자로 나가기도 하고 이분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보건소 직원이 가서 검사를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분이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만 지금 접촉자를 찾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우나 특성상 그 전부터 와 있던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접촉자가 가고 나서도 그 사이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범위를 굉장히 좀 넓게 잡아서 지금 분류를 하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넓게 잡을 수가 없고 같은 공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전에 왔던 사람, 이 사람하고 상관없이 왔다 간 사람은 대상 받게 되죠. 저희들이 가급적인 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시겠지만 또 검사를 해놓고 또 N차 감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역학조사 지침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넓게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도 없이 방금 과장님께서 중국 소재 사우나의 접촉자는 그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있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게 110명이라면 그동안 그 시간에 같이 있던 사람은 110명입니까? 그 정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역학조사하니까 CCTV를 보고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으면 밀접자고 좀 떨어져 있으면 조사자가 유정자고 이걸 분류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사우나 안에도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들어간 시간에 비슷한 입구- 시간에 입구에서만 지금 예. 이게 촬영이 됐을 그렇겠죠. 뿐일 건데 예. 안에서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 110명 정도 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간 숫자가 그렇게 되고 그 사람이 몇 시에 나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같이 있었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신원을 못 찾아낸다라면 이 사우나 명하고 다 공개를 해야 돼요. 지금은 실- 공개를 실명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예? 지금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요, 아닌가요? 지금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과장님 또 한 가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82번 확진자가 충북 소재 사우나에 있던 시간이 10시부터 12시 2시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2시간 동안 집사가 110명이 되어 있어요. 또 이분이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라도 남탕을 제외하고 여탕은 110명이 됩니다. 당연히 2시간 동안. 그렇죠. 그만큼 많을까요? 아마 범위를 넓게 네. 잡았을 것입니다. 예. 그 네. 시간대에 저희 추정 확인한 숫자가 지금 들어온 게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여탕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역학조사에 들어와가지고 일단 사람을 먼저 특정을 하고 분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 좀 더 범위를 넓힐 것인지 또 확대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들도 진술도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양성 판정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제 급히 이제 역학조사에 나가 있는데 저희들 좀 더 정확한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내일 브리핑이나 아니면 오늘 오후에나 내일 브리핑 때 상세하게도 이 부분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또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MBC 체조기전 그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 같거든요. 오늘부터 해서 지금 이 사우나라는 다중이용 시설도 있고 한데 좀 어떻게 이 위기를 좀 잘 대처해 나갈 것인지 좀 방역 기조를 좀 전달해 주시면 저희 뉴스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사우나라는 것이 또 특정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하는 또 다중이용 시설입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이제 확진자가 간 것이 확인돼가 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도 저희들 지금까지도 저희 한 8개월 정도 저희 계속 역학조사를 한 또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너무 또 긴장 조사하는 것도 또 저희들 방역의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정하게 또 우리 역학조사관들이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범위를 저희들 넓게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넓게 잡아가지고 제2, 제3의 어떤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 잘 이렇게 분류를 정해가지고 관리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계십니까? 네네. 네. 오늘 질문과는 좀 다른 건데 울산메일 김지은 기자라고 합니다. 저번에 안내 문자 보내주셨던 이천자상 해동 방문자분은 검사를 받으셨는지? 예, 알았습니다. 아직 그분은 지금 아직까지 지금 신원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특정된 분은 없는 상태인 건가요? 그러면 혹시 안내 문자를 더 보내거나 해야 되진 않을지? 저희들 생각은 이제 경찰에 그 신원 파악 요청을 지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네, 울산밀 송재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울산 CC 관련 조사 결과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8월 28일 그 확진자 4명의 그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 앞 1시간, 뒤 1시간으로 해서 파악을 하니까 방문자가 93명이 나왔습니다. 93명. 93명요? 예. 그래서 이 93명 중에는 이제 15명은 이제 식당 이용객으로 8월 27일 날 이미 검사를 받았고
그 중에 93명 중에서 15명은 식당 이용객으로 8월 27일날 기검사를 받아 음성을 받았고, 그 다음에 78명이 이제 있는데 그거를 주소지별로 분류를 하니까 우리 울산시가 39명, 부산시가 24명, 그 다음에 주소지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15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계속 그 검사 중에 있고 아마 이것도 내일 되면은 결과가 거의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내 것만 말씀드립니다. 부산 거는 저희들이 뭐 통보를 했으니까 부산에서 이제 할 것이고. 예. 예, 브리핑 질의사항 이런 거로 마치고 고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주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톡이나 그 메일을 통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